전국의 영문법을 잘하고 싶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두 개를 확실히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다 풀어보셨지요? 정답은 being이 R로 돼야 됩니다. value가 to value가 돼야 돼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6월 모의평가. 자,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고 that절이 pressure까지입니다. 길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어질 때 이 동사 자리를 묻는 시험 문제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lead 목적어 to 부정사 밑에 있죠.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대로 이끌어가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little less list는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little이 뭐 긍정적인도 있죠. 그렇지만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e more likely to 부정사, be most likely to 부정사, be least 적어놨는데 원래 be likely to 부정사는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 동사할 것 같다 이런 뜻인데 일단 해석을 정확히 하시고 뭐하리다 가면 더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동사할 가능성이 더 있다, 더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most는 가장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 리스트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동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 해석을 해보면은 두드러진, 이 단어 외우세요. salient, 두드러진 보상이나 처벌 또는 평가하는 자존감을 건드리는 압력과 같은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들은 사람들이 활동들을 그들 자신의 활동으로서 가치 있게 여기도록 이끌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만 더 해석해 줍니다. 두드러진 보상과 처벌, 평가는 자존감을 건드리는 압력과 같은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은 사람들이 행동을 그들 자신의 활동들로 또는 활동을 그들 자신의 활동들로 가치 있게 여기도록 이끌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해석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거리가 멀다. 그럴 때 동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주어와 수일치를 시켜서 찾아내시고 두 번째 be likely to 부정사에서 응용되는 표현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리더 목적어 to 부정사도 많이 쓰는 표현 구조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문법의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두 개를 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하나 더 내가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비가 오죠. 지금 아침 7시 14분인데 날씨도 많이 덥지만 또 비가 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문법 실력이 팍팍
팍팍 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영문법을 잘하고 싶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법이 틀린 게 2개 있어요. 정확하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what이 대시 돼야 되고 do는 can이 돼야 됩니다. can은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can produce behavior입니다. 대동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what이 왜 대시 되어야 되느냐? that은 접속사로서 say의 목적어절의 접속사로서 컨트롤이 주어입니다. 통제가 주어고 work가 효과가 있다라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여기서 문장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것은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통제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줄이 꺼져 있고 수십 년간의 조작적인 심리학은 통제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can produce behavior이 정상적 문장인데 조동사 can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생략해버립니다. 이런 경우를 동사 전체를 쓰지 않고 대신한 데서 대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석을 해서 내용상 중복되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위에는 행동을 유발하다는 단어하고 이게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can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동사 문제는 해석을 정확히 해야만 답을 찾아낼 수 있거든. 그러나 위에 what이 틀렸다는 부분은 뒤에 문장 완전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접속사인지 what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what은 문장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거나 가끔씩 보어가 빠지는 경우에 what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됩니다.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work는 일형식 자동사로서 2가지 외워놔야 돼요. 효과가 있다 또는 작동하다라고 해석합니다. 대동사를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고등학교 3학년 영어 독해 연습 6강의 2번 지문에 있는 문장을 지금 여기 분석을 해놨는데 보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보통 그다음 맨 뒤로 갑니다. 다른 누군가가 음악 작품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는 약간 다르게 음악 작품을 재창조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더저는 다른 누군가가 음악 작품을 재창조한다라는 의미의 대동사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recreate a piece of music을 적용시키면 3인칭 단수가 주어져. 그래서 recreates a piece of music이 되는데 recreate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대동사는 to로 받아서 es를 붙여서 does를 써야 됩니다. 수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does가 대동사가 되고 추가적인 설명은 with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can의 의미를 나타내는 be able to를 can을 be able to로 바꾸어서 동명사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with being able to라는 구조가 나오고 slightly differently는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동사를 지금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면은 대동사는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독해를 배우더라도 그 독해 속의 문장에서 대동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대동사 문제는 반드시 맞췄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문장이 완전한 분석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웠으니까 완전한 분석을 열심히 해보세요. 만약에 문장 형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제 진실의 방 무제쌤의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왕초보 영문법에 들어가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또 장마철이라서 비가 오고 하지만은 조금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보십시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는 문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틀린 부분이 한 개가 있습니다.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틀린 부분은 잘 고쳤지요? 정답은 to be가 R이 됩니다. 관계대명사들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주어 동사 거리가 좀 멉니다. 지금 이런 문제의 연습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후가 보이죠? 선행사는 물론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고, 주격 관계대명사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선행사와 동사의 수일치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문장은 타동사가 3개가 보이죠. 병렬 패턴으로서. 그리고 선행사 복수에 맞춰서 수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supply, show, use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하나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선행사가 거리가 멀죠.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앞부분하고 뭔가 길게 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동사 나오죠. 이럴 때 두 가지를 문법 문제로 잡을 수 있죠.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정확하게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이게 who가 맞는 건지 아니면 which가 맞는 건지 확인을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선행사와 주격 관계대명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만약에 동사의 밑줄을 그어놓으면 선행사를 잘 찾는 사람은 이 동사의 수일치를 발견하기 쉬운데 선행사를 찾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이 동사의 수일치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해드리는 이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문장을 보고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 해석을 하면 이유들을 제공해주고 문제를 극복하는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그리고 미니멈 오버는 최소한이란 표현입니다. 외부적인 또는 외적인 동기를 사용하는 부모님들은 are more likely to cultivate. cultivate는 기르다 함량하다의 뜻이니까 be more likely to 정사, 동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A sense of willingness and value for work in their child. 그들의 자녀에게서 work는 공부도 되고 여러 가지 활동도 돼요. 과업을 위한 a sense of willingness, 자발적 의지, 그리고 가치를 함량할 가능성이, 기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해석인데
이 내용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이 30번 모의평가 지문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만 돼요. 이 문장 가지고 100%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지금은 문법 문제를 푸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해석에 대해서 이해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조만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페어런츠가 주어고 R이 동사입니다. 자, 이런 형태를 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be likely to 부정사 있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것 같다라는 뜻인데 뭐가 들어가면 더 뭐뭐 할 것 같다, 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 overcoming, 극복하다라는 단어에 ing가 붙었는데 ing는 동명사와 현재분사 두 개밖에 없죠? 여기서는 overcome이라는 극복하다는 단어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니까 뒤에 당연히 목적어 프로블럼이 나오죠. 그러면서 앞에 difficulties를 수식하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됩니다. 현재 분사. 아시겠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그 다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수일치, 그 다음에 주어동사 거리 떨어졌을 때 동사를 찾는 방법, 그 다음 현재 분사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문법에 도움이 되고 또 해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1분 영어 문법 보기 시간입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잘 풀어보셨죠? 이 문장은 2024년 고3 6월 모의평가 31번 지문에 있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which가 아니라 where 또는 in which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사가 is fixed라는 수동 형태로 되어 있죠. 문장 속에 있는 동사가 수동 형태가 되면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일단 입시 영어에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아날로그 환경인데 in the analog environmen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었으면 in which로 쓸 수도 있죠. which만 나와서 틀리게 만든 문제가 수능에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이 구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잡아서 머리에 기억하세요. 수능에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해석을 해보면은 이것은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명확하다. 그 아날로그 환경 속에서는 정보의 내용이 풀 수 없게 물리적인 매체에 고정되어 있다. 물리적인 매체에 풀 수 없을 정도로 풀 수 없게 고정이 되어져 있다죠.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시려면 모의평가 31번 지문을 전체를 이해하셔야만 이게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여기서는 문법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일단 where 뒤에 완전한 문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지금 이것만 중점적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더운데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열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1문 영어 문법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틀린 부분 한 개를 찾아서 고쳐보세요. 시작!
정답은 what이 that이 되어야 됩니다. 강조 구문입니다. 그래서 that입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부분에서 지금 보일 수 있는 게 not A 법비 부분이죠. A가 아니라 B다죠. 그 다음에 미디어는 the itself라는 제귀대명사는 이 미디어를 강조합니다. 같습니다. 미디어 그 자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미디어에 있는 정보가 뒤에 버티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문법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need to be preserved인데, 자, 이 문장에서는 지금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강조되었죠. 더 미디어 자체가 아니라 미디어에 있는 정보란 말이죠. 그럼 이 문장을 가지고 문법을 추가 설명할게요. The information,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어두세요. On the media needs to be preserved. 자, 여기 보면 need란 이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need to 부정사를 쓸 수 있죠. 동사 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 to be pp가 나와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주어진 이 단어 pp라는 단어 있죠. 이 원래 원형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preserve는 보존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원래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BPP라는 형태를 띠면서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지금 이게. 그죠? 보존될 필요가 있다죠. 그런데 여기서 preserve라는 이 단어의 원래 목적어는 문장 앞에 있는 이 주어입니다. 미디어에 있는 그 정보가 보존될 필요가 있다. 그럼 이 주어를 preserve 뒤에 갖다 놓으면 정보를 보존하라는 뜻이 되는데, 이 preserve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서 need 뒤에 나오는 구조가 수동이 됩니다. to be pp로. 좀 어렵죠? 그래서 해석할 때 미디어에 있는 그 정보는 보존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변형이 되냐면은 need to be pp는 이 to be pp가 ing가 돼요. 똑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need preserving으로. 이거는 외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need 동명사는 need to be pp와 똑같다. 이런 경우에 밑에 동명사를 보면 이게 타동사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뒤에 왜 목적 없지? 목적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need ing에서 이 ing에 목적 쓰면 안 돼요. 왜? 이 목적어는 이 앞에 나오는 주어입니다. 의미상 주어가 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need 다음에 to be pp는 need ing와 똑같다. 이때 뒤에 있는 ing 뒤에 있는 목적어는 문장에 있는 주어가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이 문법이 정리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죠. 강조 구문은 원래는 강조된 내용은 나중에 해석하고 that 뒤에 부분은 먼저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어가 강조됐기 때문에 주어가 강조될 때는 이리저를 날려버리고 that을 날려버리고 바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미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미디어에 있는 정보가 보존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시겠죠? 주어가 강조될 때는 이리 that을 날려버리고 바로 쭉 해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강조 구문 확실히 기억하시고 해석하는 방법까지 오늘 리더 문법까지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걸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6평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문법이 되겠죠. 자, 오늘도 장마철이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이지만 좀 참고 이겨내십시오. 이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기말고사도 오늘 치는 학생이 있고 끝난 학생들도 있잖아요. 자, 끝난 학생은 휴식을 취하고 오늘 치는 학생들은 완벽하게 쳐야 되고, 그죠? 자, 파이팅 하세요. 오늘도 1분 영어 문법 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0초를 드릴 테니까 문법 문제 틀린 부분 한 개를 고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놀랐죠? 왜냐면 탭에서 하다가 지금 현장 가격으로 넘어오니까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시도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왓이 틀렸고 대시 정답이 됩니다. 이때 대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대선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죠. 학교 용어로 말하면 1, 2, 3, 4, 5 형식 중에서 어떤 형식이 나오더라도 완전한 구조를 갖추어 나와야 된다는 거죠. 1형식이면 주어 동사, 만약에 3형식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전한 구조가 와야 되는 것이 접속사가 이끌어가는 역할입니다. 세포 물질 대사와 구조가 주어입니다. should be가 동사죠. 컴플렉스 복잡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 완전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시 접속사가 맞죠. 그리고 여기 that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문장이 주어져. 그 다음에 동사가 be surprising 동사 보호대죠. 완전한 문장 구조 이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 다시 완전한 문장 구조 이 형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중요합니다.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중학교 내신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을 전반적으로 다시 해보면은 세포의 물질 대사와 구조는 복잡할 것이면 놀라운 게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은 꽤 간단하고 논리적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분 영어 뽁뽁이를 현장 강의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색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문법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저 몸짱 영어쌤 MJ를 믿고 같이 시험 수능 치는 그날까지 같은 파트너로서 한번 가봅시다. 가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해드리는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독해도 EBS 책도 강의에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신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토익 파트 5를 집중적으로 제가 공략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